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제7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교를 중심하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경운경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선의 민족이 되도록 한민족을 연단시켜 나오셨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대 민족이 내적인 기반 위에 외적인 기반을 쌓아서 재림주가 2000년 전에 초림 메시아가 온 것처럼 재림주가 오기 위해서도 한민족은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자격 중에 우선 하는 것이 하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종교적 심성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국가적 기반을 조성하고 또 그에 합당한 한민족이 하늘의 섭리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준을 세우고 나서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세워지고 그 참 부모를 중심으로 유대민족이 세계로 확장할 수 있도록 선택하셨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한민족의 어깨 위에 그 사명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참 부모를 우선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적 기반으로 확산을 해야 되고 그런 터 위에 신통일 세계를 위해서 신통일 한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민족을 도와줘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한민족과 하나 되고 또 한민족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전 세계가 한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6.25 남침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한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젊은 사람들이 와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는 이러한 내적인 기대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종교적 기대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민족은 옛날부터 종교적 심성이 강한 민족으로서 그 심성을 잘 지켜나왔습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건국 이념으로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민족이야말로 택함받은 민족으로 그 민족성이 지금까지도 반만 년 동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외래 종교가 들어왔지만 싸우지 않고 오히려 화합하고 그 정수를 깨닫고자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역사적으로 공존하며 발전해 온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상과 종교적 전통은 바로 재림 메시아 탄생을 위한 한민족 차원의 민족적 기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종교라 하면 불교, 유교, 기독교, 그리고 민족 종교 등이 모두 한민족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 있으며 여러 종교적 지도자들은 한민족의 정신적, 도덕적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라시대 최치원 선생님을 살펴보면 최치원 선생님은 정확한 사망 시기는 알 수 없지만 857년에 태어나서 효공왕 12년인 908년 이후까지 활동을 한 걸로 나옵니다. 최치원 선생님은 최견일의 아들이자 승려 현준의 동생으로 최인년, 최서원과는 사촌 내지 육촌의 형제 사이였습니다. 최견일은 861년
경문왕 2년부터 시작되었던 곡사의 중창불사에 참여하였고, 바로 형은 880년대 중반부터 해인사에 머무르면서 왕실이 주관하는 불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은 884년 견당사의 수행원으로 활동하였고, 최인년은 한때 집사 실랑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관료나 성녀로 활동하면서 유교와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신라에서는 육두품 집안은 유학을 익히거나 불법을 받아들여 관료나 성녀로 활동하였는데, 신라의 하대에도 육두품 출신은 유학이나 불교를 익히려 도당 유학을 하였습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육두품 집안인 경주 최씨는 경문왕부터 효공왕 뒤에 파견된 도당 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유학과 불법을 존중하고 수왕하면서 수기 학생을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경문왕계 왕실과 친밀하였습니다. 최치원의 입당 유학도 경문왕계 왕실과 관계하였던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연히 그는 당나라로 넘어가서 유학을 하면서 왕실과 가까운 관직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을 가졌던 것입니다. 868년 경문왕 8년 당나라에 들어간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은 낙양에 자리한 국자감의 태학에서 성업한 뒤 874년 7월 이전에 예부시랑 배찬 아래서, 배찬은 중국인입니다. 빈공의 자격으로 생도시의 진사시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는 진사시에 응시하면서 시부 논책을 익히는 데 진력하였는데, 그것은 빈공 진사시 급제 이후 동도에 머물면서도 계속되었고, 876년 겨울에 선주 율수 현의로 나아간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합니다. 877년 겨울에 그는 율수 현의를 사임하고 박학괭사에 응시하려고 입산 수학하였습니다. 박학괭사란 것은 상서 2부에서 시판 3편을 시험 보아서 뛰어난 능력의 인물을 선발하는데, 고급 관료가 되려면 이를 통과해야만 하였습니다. 최치원은 계속 시부를 익히며 좀 더 상위 관직으로 진출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879년에 괭사가 중단된 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황소군의 약탈 위협을 받게 되자 수학을 중단하였습니다. 868년 경문왕 8년에 당나라에 들어간 최치원이 낙양의 태학에서 성업을 한 뒤에 결국은 그가 당시 당 조정의 경제적 기반을 관리하면서 황소군 진압의 중책을 맡아서 점차 실세로 성장하여 선주까지 영향을 미쳤던 회남절도사 고변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래야 그의 휘하에서 종사하였던 과거 동년인 고운을 통해서 자신의 출사를 고대하기도 했습니다. 최치원은 879년 10월부터 충성과 충정을 다짐하는 글을 올려서 10월 이후 어느 달 25일에 관역 순관으로 임명한다는 공첩을 받고, 880년 5월부터 병마 도통을 맡은 고변 휘하에서 도통 순관으로 출사하였습니다. 이후 당나라에서 그의 활동을 보면 882년 정월부터는 다시 관역 순관을 맡았다가 884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감찰과 문안의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회남은 신라 사신이 입주하는 길목이었습니다. 884년 김인규는 신라 국입 회남사의 자격으로 회남에 들어왔고, 신라 타무사인 박인범은 881년 7월부터 885년 3월에 서촉에 머물고 있던 희종을 알련하기 위해 회남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최치원은 오랜 이국 생활에 지쳐 부모의 안부를 그리던 향수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고변은 881년 정월에 도통에서 물려난 뒤 황제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오히려 실권하여 도교에 침잠해 갔습니다. 최치원은 당에서
당나라에서 더 이상 자신의 포부를 펼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 황씨를 호위하던 번진에서 감찰과 문안을 맡고 있던 최치원의 활약상은 회남에 들어온 신라 사신을 통해 신라 왕실에도 알려졌습니다. 최치원은 다른 도당 유학생과 달리 10년의 유학 기간을 넘기면서 당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활약상이 기후의 관직 진출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당시 신라의 흥강왕은 선왕인 경문왕을 이어 유학을 진흥하고 유학 지식인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제위 5년 이후에 정치 세력을 재편하면서 집권 정치를 강화하였지만 그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향수에 시달리면서 당의 사회상이 급변하고 신라의 정치 상황 역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감지한 최치원은 마침내 884년 8월에 17년 동안 머물면서 관직 진출을 이룬 당나라를 떠나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금이 환양하였습니다. 885년 3월 신라에 도착한 최치원은 곧바로 국왕의 측근인 시독을 맡았고 재편된 스스원의 문안에 임명되어 왕실이 주관하는 불사의 발언문과 찬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는 정강왕에서 진성왕대에도 여전히 국왕 근처의 문안관으로 왕실 주관 불사의 글을 짓거나 왕명을 받아 비명을 찬술하였습니다. 귀국 후의 그의 활동을 보면 최치원은 경문왕계 왕실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889년 진성왕 3년 원종, 애노의 반란을 계기로 전국 곳곳에서 초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실은 지방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대책을 모색하면서도 왕실을 거부하는 세력은 철저히 진압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최치원은 제당 시절에 고변의 막부에서 번진 세력 간의 치열한 세력 다툼과 관할 지역에 대한 절도사의 지배 방식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성왕은 이러한 최치원의 경험을 살리고자 하였고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최치원 역시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는 889년부터 낭의 비명을 작성하기 이전에 890년까지 병부시랑으로 임명되어 반란군 진압과 왕경 방어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지방 곳곳에서 연이어 호족 세력이 크게 일어나자 최치원은 지방 사회를 위무하기 위해 직접 890년에 스스원 학사로 낭의 비명을 찬술한 직후에 대산군과 후성군 등의 서해안 일대 지방의 태수를 자임하기도 하였습니다. 893년 진성왕 7년에 최치원은 중앙정계로 돌아와 하정사로 임명되었으나 사행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지서서원사를 맡아 이듬해 2월에 진성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진상하였습니다. 시무책은 귀족 세력과 호족 세력을 견제, 응징하여 왕실과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진성왕의 즉위에 반발하였던 정치 세력을 비롯한 진골 세력의 견제를 받아 895년 흥강왕 서자 요의 태자 책봉을 계기로 중앙정계에 남지 않고 지방 곳곳을 유랑하였는데 특히 경문왕의 친동생 유형의 원당이었던 해인사에 머물렀습니다. 신라와 발해의 외교 관계가 점차 경직되고 진성왕이 태자 측근 세력의 심한 견제를 받아 선위를 고려하자 895년 10월 전후부터 898년 정월까지 지서 서원사로 발해와 신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성왕 선위와 효공왕의 계위를 당 황제에게 알리는 외교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898년 정월 이후에는 897년 6월 북궁 해인사에 들어가 12월에 풍거한 진성왕을 따라 가족을 이끌고 해인사에 옮겨가 정계를 은퇴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해인사 중창불사의 기문과 화엄 성전을 찬술하여 신라 국가 재건의 호국 의지를 주장하다가 908년 이후 어느 시기에 삶을 마쳤습니다. 신라 하대의 육두품 출신은 대개 유학과 불교를 읽겠다 했는데 특히 경문왕대에는 경주 최씨를 비롯한 육두품 출신 유학 지식인이 크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대개 경문왕의 명령을 받아 선사의 비명을 지으면서 왕실이 유학 진흥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노력하던 것을 은근히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에 육두품 출신의 녹진이 강조한 인재 등용책의 개선을 부각하며 국왕 중심의 정치적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데 유교적 정치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최초는 이전부터 추구하여 온 유교적 정치 이념을 더욱 강조하며 시무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최초는 개원 필경집에서 군주와 신하가 유교적 정치 이념에 입각하여 군신 상하의 체계, 체제와 질서를 확립하던 하면 특화 정치와 도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군주가 특화 정치를 추구하고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군왕 자질론, 군왕 역할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군왕의 특화 정치 실현과 관련하여 군주는 공적인 경로를 통해 옳고 바른 신하를 선발하여 재능에 따라 임무를 부여하고 어진 신하의 등용과 출세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전형을 중시해야 한다는 인재 등용론도 강조하였습니다. 최치원은 귀국한 이듬해 정월에 흥강왕에게 개원 필경집을 진상하면서 군왕의 자질과 역할, 신하의 도리와 자세를 부각하였습니다. 채치원은 귀국 직후에 여러 글을 찬수를 하면서 자신의 유교적 정치 이념을 계속 내세웠습니다. 특히 사산 비명에는 군자국 신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한편 인가, 효와 군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임을 애써 부각하였습니다. 곧 군왕이 선정을 이루려면 인효의 밝은 군왕 자신의 자질도 중요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군왕이 유교적 정치 이념을 구현하여 군자국을 건설하려면 우선 유학적 소양을 갖춘 육두품 유학 지식인의 등용을 통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치원은 인효 정치를 강조하면서 인재 등용책도 제시하였는데 경문왕과 흥강왕이 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유독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흥강왕은 경문왕처럼 불법을 존숭하고 유학을 진흥하였습니다. 그는 순행 중에 사내 정령과 남산신, 북악신, 지신을 각각 만나 유학 지식인이 왕실을 등지고 반발하는 현상을 막으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뒤 흥강왕은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순행하고 신하에게 시 한 수씩을 지어 바치게 하는 등 유학적 소양을 가진 이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왕권 강화에는 언제든지 왕실에 불만을 품은 세력들에 의해 반발이 일어날 조짐이 잠재되었습니다. 때문에 채치원은 군주 자질론과 신하 역할론, 그리고 어진 임금과 어진 신하의 조화, 어진 인재 등용의 필요성을 담아 귀국 직후 흥강왕에게 개원 필경집을 올렸던 것입니다. 개원 필경집은 흥강왕의 왕권 강화를 지지하는 이념적인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원 필경집을 진상한 지 6개월 뒤에 흥강왕이 훈거하고 정강왕도 1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뒤이어 진성왕이 즉위하였지만 정강왕을 도왔던 준흥이 개강, 예겸과 함께 효공왕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전환하는 등 왕실은 점차 진골 귀족 세력의 견제와 반발에 직면하였습니다. 895년 10월에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흥강왕의 서자인 요가 태자에 올랐습니다. 최치원은 효공왕을 지지하는 진골 귀족 세력에 반감을 가졌습니다. 최치원은 화엄 불사를 중시하는 불교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화엄 사상은 왕실이 주관한 화엄 결사의 발언문이나 불국사와 해인사 관련 귀, 찬, 그리고 화엄 성녀의 전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채치원은 귀국 직후인 885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지엄과 의상을 추모하는 불사와 흥강왕의 명복을 비는 불사의 발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흥강왕 추복 불사는 왕족과 함께 결연, 현준 등 해인사 성례가 주관하여 화엄결사로 설행하였습니다. 불사는 정강왕 대에도 불국사를 중심으로 계속 설행되어 정토를 비는 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치원은 결사의 기와
찬을 도맡아 작성하였습니다. 왕실 불사와 관련된 글을 찬술할 때 그는 886년 7월부터 893년까지 진감, 낭해, 지정, 삼명의 선사와 왕실의 원찰인 숭복사에 대한 비명도 작성하였습니다. 당나라에서 유학을 성업한 뒤 귀국한 그의 저술은 대체로 불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채치원은 895년 7월에 해인사를 지키다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해인사 묘길 상탑기를 찬술한 뒤 898년 정월부터 해인사 중창 관련 글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898년 정월 해인사에 들어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형인 해인사 현준을 비롯하여 결혼, 성기, 성훈, 난교, 희랑 등 해인사 승려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준의 부탁을 받아 901년부터 해인사 관련 승려의 전기를 찬술하였습니다. 해인사를 창건한 순흥과 이정의 전기를 쓴 다음에는 신라와 중국의 화엄 교학을 정립하는 데 공헌한 의상과 법장의 전기를 지었습니다. 그의 불교 관련 저술은 당시 해인사의 화엄 사상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작성되었습니다. 해인사의 성녀인 결은, 현준, 성기, 성훈, 난교 등은 경문왕기 왕실의 왕명을 받아서 결사를 맺거나 사처를 창건하였습니다. 그의 형 현준이 주로 흥강왕대 말년 이후에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결혼은 이미 규문왕대 초반부터 왕실과 친밀하였습니다. 다만 현주는 아버지 최견희를 통해 이미 규문왕대 초반부터 왕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승훈과 난교는 해인사가 경문왕의 친동생으로 진성왕의 남편이자 숙부였던 위홍의 원당이 된 이후 경문왕계 왕실과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진성왕의 해인사 입산 전후에 해인사의 중창불사를 주관하였습니다. 해인사 성녀들은 적어도 경문왕대부터 진성왕대까지 경문왕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라 말의 해인사는 의상계 화엄종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습니다. 해인사 성녀인 결혼과 현주는 의상의 융습적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유식사상을 포함한 법장의 화엄사상을 아우르려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제치원은 901년부터 904년 사이에 석순응전과 서기정전 그리고 부석존자전을 지어 신라 화엄종의 형성 과정과 의상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습니다. 904년에는 의상과 가까웠던 중국 화엄장 법장의 전기인 법장 화상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부석사 존자전에서 의상과 문무왕의 관계를, 법장 화상전에서는 법장과 척후무의 관계를 특기하였습니다. 제치원은 화엄 승려의 정기를 지으면서 화엄 승려와 왕실의 관계를 특별히 부각하였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화엄 사상이 신라 왕실을 상징한다면 차별을 인정하는 유식 사상은 지방 곳곳에 자리한 호족 세력을 의미하였습니다. 최치원이 불교 관련 저술을 찬술할 때 그는 유교, 불교, 도교에 대한 이해와 삼교 융합에 힘썼는데 신라 사회는 진골 귀족 세력과 호족 세력에 의해 분할되었고 왕실은 점차 왕경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치원은 화엄 성전을 찬술하면서 융습적인 화엄 사상을 통해 지방 세력을 인정하면서도 신라 국가의 지배 질서 안으로 편제하여 신라 국가를 재건하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최치원은 제당 시절에 고변을 통해서 금단도를 중심으로 신선도를 이해하였고 제사를 작성하면서 유교의 좌국 부민 사상과 관련된 도교 사상을 익혔습니다. 제 그가 당나라에 있던 시절에 그의 도교 인식은 유교를 중심으로 이해되었는데 당시 당나라 사람들이 가졌던 도교 의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에 그는 신선도를 중시하면서 외형보다 내면의 수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도교 사상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금단도의 비판과 도교 사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보덕전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치원은 보덕전에서 보덕의 열반경 40권, 강경과 도교 존숭으로 인한 보덕의 고대산 이거 과정을 특기하였습니다. 유교를
기초로 도교 사상을 이해했던 그에게 도교를 일방적으로 진흥하여 왕권을 억압한 영계 소문은 호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채치원은 불교와 관련하여 옥황상제를 존숭하는 도교적 신선수를 비판하면서 도교 사상의 이해를 위해 노자와 도덕경을 중시하는 경향을 내세웠습니다. 신라사에서는 이미 유학 사상과 관련하여 도덕경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유학을 익혔던 육두품 출신은 은일적 노장 사상에 심취하여 심신의 수련을 통해 득선을 구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유학 지식인이 희구하였던 신선 사상을 계승하여 내심을 닦아 사람을 구제하는 수련적 신선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신라에서 신선 사상은 일찍이 유교 불교와 연관되었습니다. 최초는 신라 전통에 의지하여 수용된 유교와 불교를 특별히 유와 선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자연히 불교의 수용과 발전은 신선의 관념과 관련되어 강조되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 고유의 전통을 중시하며 유교와 불교를 존중하여 내심을 수련하였던 신라의 왕을 최고의 신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신선이 머무르는 신라에서 조덕을 추복하였던 경문왕과 흥강왕은 최치원에 의해서 최고의 신선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최치원은 귀국 후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도교 사상을 정립하면서 경문왕괴 왕실의 위엄을 강조하려 하였습니다. 기후 후 그의 도교 사상은 신라의 유교, 불교와 관련되어 나타났지만 특별히 불교적인 기반을 가졌습니다. 제치원은 불교의 토대를 둔 수련적 신선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불교와 도교를 함께 이해하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자연히 불교와 유교를 또한 함께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치원은 불사 발언문에서 죽은 왕실 친족의 혼백이 불보살 가피력으로 불국정토에 이르게 되기를 염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효, 우회의 유교적 관념이 불법으로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염원은 사산 비명에 주로 반영되었습니다. 흥강왕과 정강왕, 진성왕의 경문왕계 왕실은 제치원에게 지정 비명, 숭복사 비명, 진감 비명, 낭의 비명의 찬수를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채치원은 찬수를 명령받은 차례와 관계없이 887년 7월부터 893년까지 약 7년 동안 비명의 체제를 달리하면서 진감 비명, 숭복사 비명, 낭의 비명, 지정 비명을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 비명의 체제를 달리한 것은 최치원이 각 비명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려는 의도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최치원은 진감 비명에서 유교, 불교, 양교를 구분하여 이해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당시의 사조를 비판하면서 양교를 함께 이해하는 사상 경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숭복사 비명에는 유교적 효도의 추구와 불교의 추복에 의해서 가능함을 제시하여 유교, 불교, 양교 교의의 교섭뿐만 아니라 실천 덕목의 일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낭의 비명에는 삼회와 삼귀, 오상과 오계의 조화로운 융화를 강조하면서 불사를 통해서 조덕을 추복하는 호법이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방편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지정 비명에는 도원의 생애를 육시와 유기로 정리하면서 유교, 불교 융화를 강조하면서도 유교적 관념을 불교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사삼 비명에서 유교와 불교 교섭의 사상 경향을 제시하고 호법에 의한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제치원은 이전 유학 지식인이 제시한 유불 교섭의 사상 경향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는 당나라에 있을 시절에 물론 귀국 직후에 개원 필경집을 흥강왕에 진상하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도교와 불교를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직후 불사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를 함께 이해하는 사상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신라 사이에 상존하는 유불 교섭 사상의 경향이 신라의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문왕계 왕실은 신라 전통을 계승한 유교와 불교를 존중하고 진흥하였는데 그것은 호법을 통해 왕도 정치를 펴려고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치원은 유불 교섭 사상의 경향을 토대로 호법 왕도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시무책과 함께 신라 사회를 개혁하려는 또 다른 방안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유교, 불교와 함께 삼교의 사상적 융합을 도모하는 바탕으로 기능할 소지를 지녔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때 있을 때 활동하였을 때 당시 당나라에서 성행한 삼교 융합의 경향을 익혔습니다. 귀국 후에도 그는 사삼 비명을 찬술하면서 불교를 통해서 유교와 도교를 인식하거나 융합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신라말 유학 지식인이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최치원은 특별히 유교와 불교와 관련된 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국 후 그의 삼교 융합론은 신라 사회에 상존한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신선 사상은 일찍부터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에 수용된 유교와 불교와 융화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랑은 유교, 불교, 도교, 삼교와 관련되었는데 나라의 신선인 국선이라고 불렀으며 토착적인 산신의 도움으로 신라에 등장하였습니다. 자연 삼교는 신라 고유의 신선 사상과 관련된 화랑을 통하여 융합될 수 있었습니다. 경문왕은 국선으로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후 요령, 요원랑은 등 4명의 국선에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치원은 화랑이었던 경문왕이 풍류를 떨치며 삼교를 융합하였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는 군주인 화랑, 곧 난랑인 경문왕을 기리기 위해서 난랑 비스를 찬술하였습니다. 제치원은 사산 비명에서 유불 교습 사상의 경향과 함께 삼교 융합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유교, 불교, 도교를 모두 경문왕계 왕실과 관련하여 이해하였고 경문왕계 왕실의 권위와 위상을 높였습니다. 자연 경문왕계 왕실이 몰락한 뒤 신라의 존재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자 제치원은 신라 재건의 이상을 꿈꾸면서 경문왕계 왕실의 몰락을 아쉬워하였습니다. 최치원은 특별히 불교와 연관된 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귀국 후 그의 삼교 융합론은 신라 사회에 상존하는 신선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신라 사회에서 신선 사상은 일찍부터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라에 수용된 유교, 불교와 융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화랑은 유교, 불교, 도교, 삼교와 관련되었는데 나라의 신선인 국선이라고 불러졌으며 토착적인 산신의 도움으로 신라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삼교가 신라 고유의 신선 사상과 관련된 화랑을 통해서 융합될 수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약 17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익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라 전통을 은연중에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중국과 신라 왕실을 중심으로 두 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제왕 연대력에 반영되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를 군자국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이상인 인에 투철하였고 중국 문화의 기반인 유학을 진흥하여 인을 크게 형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학 진흥을 강조한 군자국 인식은 최치원뿐만 아니라 신라 하대에 활동하였던 유학 지식인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최치원 역시 다른 유학 지식인처럼 신라가 중국의 제후국임을 유념하였습니다. 다만 그는 자신과 같은 한림에 의해서 신라가 중국의 문물과 제도에 투철하여 중국을 개벽할 만큼 중국의 제후국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발전이 이미 신라가 어진 나라였기 비로소 가능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최초원은 신라를 중국의 제후국으로 위치하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 문화의 수용과 발전이 신라의 전통적 토착 문화를 토대로 구현되었음을 부각하는 소중화적 자존의식과 함께 지녔습니다. 최치원은 선사의 비명과 사찰 관련 글을 작성하면서 신라의 고유 제도와 언어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적 세계관을 유념하면서 중국 독자를 염두하여 그 뜻을 세주로 풀이하였습니다. 세주란 것은 주석을 말합니다. 그의 신라 토착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급은 중국 문화와 대비되는 과정에서 제시하였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이전부터 신라 전통으로 전해져 왔던 토속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불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고유의 특별히 유념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다음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을 제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한민족은 이러한 역사와 함께 해온 불교 통합과 희생의 종교 문화를 형성해 왔는데 한민족은 하늘을 모시는 사상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세계적 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꽃피웠던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전래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번성한 후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한 종교가 되었고 종교적 구도 생활의 본보기가 되어 정신적,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한 종교입니다. 특히 신라의 학자였던 최치원은 유교와 불교, 도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유불선 통합 사상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이상 최치원에 대한 소개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에 대한 소개를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